출근하려고 오는 길에 신호 대기를 받고 멈춰서 있는데 갑자기 차들이 쭉쭉 지나가길래 이건 뭐지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앞에 빨간불이 따로 있거든요. 백미러를 봤는데 뒤에 있던 차들도 제 옆으로 쭉 지나가는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쪽은 길이 그렇게 생겼어도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선 잘 안 보이지만 거기가 사거리거든요. 차들이 잘 모르고 갔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빨간불이 걸리면은 그 앞에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 걸리니까 그걸 무시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떡하니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어 있는데 차들이 그냥 펑펑 지나가는 거 보고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신고를 했고요. 일곱 대 신고해서 5대에만 과태료 7만원 부과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아무리 출근 시간이고 바빠도 앞에 신호등이 있었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신호는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고요. 산업단지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막혀요. 신호를 걸렸는데 앞차 한 3대가 꼬리를 물면서 신호 위반을 하고 잠깐만요. 3차선이랑 4차선에서 레카랑 통근버스랑 승용차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신호 위반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해본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바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창피해 보였어요. 카푸라는 선배랑 제가 박수 치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전부터 많이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카메라도 없고 아직 출근 시간이기도 하고 차도 막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호 잘 안 지킨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신호 위반하는 차량들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2대) 정도 신고를 하고 번호판 안 보이는 거는 신고를 못했어요. 벌금 다 나왔고요. 신호 위반으로 7만 원씩 부과된 걸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운전하면서 신호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신호 위반 하다 보면 이제 사고도 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상품권 받아보시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직진 신호를.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가 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거든요. 앞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조심한다고 천천히 늦게 출발했는데 그게 오히려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가 들어오라는 신호로 착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차가 좌회전 전용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거란 생각도 못했고 제 차는 카니발이었고 그 차는 낮은 차다 보니까 프레임을 가려서 더 안 보였던 것 같고요. 처음에 7대3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거기는 좌회전 전용이고 제 차선이 직진 차선인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우겼더니 내 차랑 병원을 안 가는 조건으로 보면 7대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운전 자체를 많이 해보지 않은 초보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칙대로 좌회전 차선에서는 좌회전을 하고 법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차선 변경을 하는데 회색 쫓단이 저보다 먼저 가려고 클락션 울렸어요. 그래서 그 차 보내고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이미 차 앞바퀴는 2차선 넘어간 상태고 천천히 이동한 거라서 이 차가 저를 못 볼 리가 없거든요.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났다고 주장하셔가지고 어이가 없었는데 상대 보험사나 우리 보험사가 100대 0이라 하더라고요. 좀 억울했죠. 저처럼 만약에 깜빡이를 켰고 이 차가 분명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보통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후행하는 다른 차량이 그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100% 재고 차량의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한눈 팔기든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현저한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을 상대 차량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처리는 상대방이 병원 안 가고 렌트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100대 0을 했습니다. 저도 몇 대면 블랙박스를 많이 보고 운전도 조심했다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아침 6시인가 그때부터 눈이 내렸어요. 눈을 밟고 지나가니까 그게 빙판길로 바뀌었어요. 제네시스 차량이 엄청 천천히 내려가는데 차가 갑자기 밀리더라고요. 그 운전자분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도 차가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더라고요. 이미 1차 사고가 나 있었고 제네시스 차량이 밀리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한 사고인데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일단 났죠. 겁이 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운전자분이 역주행 해가지고 내려가면 안전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해서 천천히 내려갔죠. 제네시스 차주분은 너무 놀라셨는지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시고 1차 사고 나 있던 그분들이 사고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이나 빙판길 나오면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천천히 달리면 사고는 안 나겠지는 생각으로 달렸을 때 눈길에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눈이 와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데 저는 A필러에 갈아줘서 받기 직전에 알아서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클락션을 울리는 동시에 충격을 하게 된 사고죠. 백미러도 안 보고 차선 변경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쪽에서 내려가지고 괜찮냐고 하시고 몸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뛰어 나와가지고 수월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눈길이어서 천천히 가고 방어운전도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들어오면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뒤에 차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차선 변경하는 게 아닌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던 차가 덤프트럭 따라 가다가 덤프트럭이 서버리니까 저 앞을 앞지르게 하면서 치고 나간 거죠. 그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중앙선 있는 도로인데 거기가 상인구다 보니까 큰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밑에 바닥에 중앙선이 다 지워졌어요. 그 차는 중앙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그걸로 중앙선 넘어가 갈 거라고 생각했죠. 덤프트럭이 서버리니까 그 차가 저를 보지는 못하고 그냥 꺾어 들어온 거죠.
나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이거 참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운전은 항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제가 운전하면 좀 많이 조심하죠. 연구원 쪽에 납품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벤츠 E클래스 한 대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중앙선을 반절 넘어서 먹은 상태라 우측으로 피한다고 피했는데 옆에 나무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나무를 칠 수도 없어서 일단 쳤는데 운전자가 여자분이었는데 운전미숙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날에 상대방 측에서 사유지 내에서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육안상 누가 봐도 중앙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건 인지를 못했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5대5를 주장을 하니 저희는 어이가 없는 거죠. 보험사의 주장대로 사유지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상 과실을 따질 때는 도로교통법상 과실기준을 적용합니다.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보 차량은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제보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임의로 그려놓은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만 없을 뿐이며 당연히 상대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사유지든 뭐든 도로에 나오면은 차량 사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건 자기가 피해를 받거나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